지금까지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사례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조사하는 사례 연구는 과거형입니다. 좋은 마케터는 현재 시장에 실행한 적이 없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마케팅을 선보여야 합니다. 즉, 미래형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례 연구가 물고기를 주는 것이라면 전략적 사고 방법론은 물고기를 낚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디지털 마케팅 사례 연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전략적 사고 방법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레버리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뜻하는데 디지털 레버리징은 그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기술을 레버리징처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기술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기존의 마케팅에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콘텐츠 스토리텔링, 디지털 컨테이닝, 디지털 익스피리언싱입니다. 제일 먼저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뒤 디지털 컨테이닝을 통해서 앞 단계에서 도출된 서비스와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싱 단계를 거쳐 앞 두 단계를 거쳐서 얻어진 융합 콘텐츠가 얼마나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와우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검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레버리징의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그 내용을 디지털 마케팅에 적용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마케팅을 정의를 내렸고요. 또 단편적으로 어떤 예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디지털 마케터들 또는 디지털 마케팅 교재들이 그 단편적인 사례만 보여주고 디지털 마케팅이 무엇이다. 아주 그냥 편협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 첫째 시간부터 쭉 지금까지 디지털 마케팅 범위도 정했고 디지털 마케팅 예를 보여드렸지만 디지털 마케팅은 상당히 범위가 넓죠. 기술을 접목한 마케팅. 마케팅은 마케팅인데 기술의 가치를 더한 마케팅.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정작 우리 디지털 마케터로서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론. 사례 분석을 마케팅 서적이라든지 마케터들이 많이 배우는데 사례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디지털 마케팅 방법론입니다. 아마도 디지털 마케팅 방법론은 기존에 해외부터 우리 국내 사례까지 책을 봤을 때 사례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마케팅은 전략적 사고예요. 전략적 사고는 어디서 출발하죠? 바로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략적 사고는요,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을 하게 하는, 디지털 마케팅을 전략을 도출하게 하는 디지털 마케팅의 방법론인 디지털 레버리징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들으셨겠지만 디지털 마케팅의 방법론, 디지털 레버리징은 세 단계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 스토리텔링, 디지털 컨테이닝, 디지털 익스피리언싱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방법론인 디지털 레버리징을 제가 이렇게 개발할 때 사실 많은 그런 이론적인 것도 있었지만 실제적인 건 많은 실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컴퓨터공학 출신이어서 컴퓨터공학의 그 엔지니어가 백그라운드인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라는 데서 휴대폰 상품 기획을 한 9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전략 컨설팅, 마케팅을 갖다가 하면서 15년 넘게 인문학적인 마케팅을 한 거죠. 체질 자체적으로 이 공대적인 체질이었지만 체질 자체가 계속 마케팅과 경영을 쭉 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인문학이 이렇게 흡수가 된 소위 말하는 이제 융복합형 그런
어떤 리소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걸 계속하면서 현업에 뛰면서 어떤 기술을 갖다가 극대화시켜서 고객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그런 상품 전략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 방법을 갖다 쭉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컨설팅하면서 이 디지털 레버리지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레버리징은 좀 전에 우리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케팅 방법론이에요. 마케팅 방법론인데 중요한 건 스타트는 뭐냐면 인문학적인 마케팅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조금씩 다뤘던 뭐 탐이라든지 뭐 CI 같은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기술에서 출발해서 기술을 잘 버무려서 인간이 수용하기 쉽게 인간이 잘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게 하는 어떤 기술을 변모하는 게 아니라 있는 기술을 갖다 쓰는데 이게 마케팅적으로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론이 디지털 레버리지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또 박사 논문을 썼고 또 학위를 받았는데 이걸 굳이 학문적 영역으로서 낸다면 경영적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통신 쪽으로도 이것이 또 필요한 학문입니다. 요즘은 전부 다 인문학과 기술, 공학적인 것들이 융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경계에도 희미해진 것처럼 학술적인 영역도 지금 많이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디지털 레버리징 이 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콘텐츠 스토리텔링입니다. 콘텐츠 스토리텔링에서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서비스가 완전히 수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테이닝에서 적합한 기술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디지털 익스피리언싱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컨텐츠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전체 스토리를 기획하는 거죠.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고객에게 그 상품을 이야기하듯이 전달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 컨텐츠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유의점은요, 기술적 관점이 아닌 철저히 마케팅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레버리지, 디지털 마케팅하는 방법론인 디지털 레버리지 이 방법론은 기술을 접목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은 어느 정도 깊은 건 아니지만 디지털 팩트라는 기술의 그 유용성을 알아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기술을 당연히 아셔야 되죠. 기술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의 컨텐츠 스토리에서 기술을 아예 배제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실제로 워크숍 할 때는 기술적인 것도 전혀 생각하지 말고 기술적인 거 생각했을 때 다시 백지화시켜서 전부 다시 합니다. 철저하게 인문학적으로 고객의 중심으로 고객이 이게 필요할 때, 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또 이런 마케팅 했을 때, 요렇게 좋아하겠구나. 그거 위주로 계속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하게끔 합니다. 경험상, 또 데이터상, 처음 단계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할 때 기술을 좀 안다는 분들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 아이디에이션 자체가 창의적인 건데 한번 말이 나와서 그것이 생각으로 딱 묶여버리면 계속 그 기술에 맞게끔 뭔가 서비스 자꾸만 기획하게 하고 자꾸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레버링 할 때는 이제 저같이 퍼실레이터가 컨설턴트 옆에 봐주면서 이렇게 전체 스토리텔링 하게끔 하고 전체를 퍼실레이트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한데 기술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생각 안 하게끔 하면서 다시 스토리텔링, 컨텐츠 스토리텔링 하게끔 계속 독려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단계 컨텐츠 스토리텔링 할 때 기술적인 것을 완전히 빼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것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디지털 레버리징 방법론은 혼자서 하는 그런 창의 기법이라든지 생각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창의적인 기획 서비스를 하는 추세고 스탠포드 같이 이렇게 융복합을 하는 그런 대학에서도 디자인 띵킹 과목이 있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실험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디지털 레버리지 첫 번째 단계도 그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혼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컨설팅 방법적으로 따지면 워크숍형 컨설팅. 이 그룹을 이렇게 지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아이디에이션하는 그런 워크숍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컨텐츠 스토리 할 때 기획 그룹을 잘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HCI라는 그 학문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HCI가 그나마 현재까지 기술을 잘 인문학적으로 융합하면서 기술을 버무리는 그런 학문적으로 잘 체계화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그 안에 UCD라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유저 센트릭 디자인 해가지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서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기획 그룹들이 서로 대화하고 아이디에이션 여러 가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게 다 UCD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유저 사용자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디자인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하려고 하는 이 UCD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구성원을 잘 구성해야 되는데 이 컨텐츠 스토리텔링 할 때도 기획 그룹을 잘 구성해야 됩니다. 자, 기획 그룹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장점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곳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수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진행 속도가 느리죠. 구성원들이 다양하지 못한 경우는 장점은 빨리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빨리빨리 아이디어가 나오죠. 근데 단점은 획일적인 결과가 나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별 비율도 이거 10대부터 예를 들어서 뭐 기획 그룹이 60대까지 있으면 세대 간의 그것도 좀 잘 섞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 자기 그 백그라운드 공대생도 인문학적인 그런 학도 다 섞어서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기획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컨텐츠 스토리텔링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컨텐츠 스토리텔링 할 때 핫 아이디에이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뜨거운 창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콜드 아이디에이션, 차가운 창이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집니다. 기획 그룹이 이렇게 서로 구성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핫 아이디에이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뜨겁다는 뭐 영상되세요? 그냥 즉흥적이다는 거죠. 콜드는 반면에 뭔가 이성적으로 차갑다는 뜻이죠. 뜨거운 창의, 핫 아이디에이션은요.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더 좋을 건데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떠오른 것들을 발산하는 그것이 핫 아이디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단어를 보면서 목표 센텐스, 문장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떠오른 것들을 막 단어로 막 적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5분에 50개의 키워드를 포스트잇에다가 다 적어라 그럽니다. 5분 동안 50장을 갖다가 키워드를 적으려고 하면 생각이 하면은 벌써 2, 3분이 흘러가죠. 그래서 어떤 주제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업인데 여행하는 업에 우리 회사가 디지털 마케팅 컨텐츠 스토리를 만들 때 처음에 여행을 할 때 떠오른 것들, 우리 회사 하면 떠오른 것들 갖다가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키워드별로 막 포스트에 적어서 이렇게 막 대시보드에 막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콜드 아이디에이션 통해서 그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자, 핫 아이디에이션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핫 아이디에이션 즉흥적으로 빠르게 보통 저는 5분을 들이고 50장을 적으라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획 구성원의 성격을 봐서 조금 시간 더 주기도 하고 이제 그건 포실레트의 재량이죠. 그리고 나서 콜드 아이디에이션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만약에 안에서 품평을 했을 때 이 시나리오가 어쩌면 전략이죠. 전략이 나왔는데 별로 이게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경험상 이 첫 번째 단계인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가 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즐겁게 또 재밌게 그 구성원 간에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핫 아이디에이션 보통 한 테이블에 4-5명 이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스토리텔링 할 때 너무 서로가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콜드 아이데이션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한 테이블에 4명, 5명이 제일 적당하죠. 남녀 성별 비슷하게 또 경험을 다양하게 섞어서 만듭니다. 자, 그리고 각 그룹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죠. 그걸 센턴스로 앞에 딱 붙입니다. 칠판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내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작성하기 좋습니다. 이게 타겟 센텐스인데 타겟 센텐스는 육하 원칙이 있죠. 뭐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이렇게 된 명확한 문장으로 다 적어서 이 문장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를 계속 갈기갈기 막 적는 거예요. 자, 똑같은 뭐 반복이지만 핫 아이디에이션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어, 키워드를 적는 게 핵심입니다. 뭔가 문장을 적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문장을 적을 수도 없고요. 떠오르는 단어를 막 그냥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콜드 아이디에이션은 앞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뜨거운 창이 핫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키워드가 도출되면 단어와 단어가 모이면 뭐가 되죠? 문장이 되죠. 그래서 그 단어와 단어를 문장을 만드는 것. 그때는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콜드 아이디에이션입니다. 자, 콜드 아이디에이션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핫 아이디에이션 보면 동사도 있을 수 있고 단어 자체가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형용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만 봤을 때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업을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센텐스가 지금 뭐 혼족들이 많은데 이 여행업을 그게 맞게끔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구상한다가 만약에 센텐스라고 그러면 그 여행업에 맞는 그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품사별로 외롭다 이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외롭다에 대한 형용사를 보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요즘 혼족이 많으니까 이 외로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 외로운 분들 연결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여행지와 여행지 성격을 갖다가 비슷한 걸 갖다가 묶어보자. 이런 센텐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한 품사별, 한 단어를 보고 센텐스,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 명사는 명사대로 분류하고요. 동사는 동사대로 분류하고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분류해가지고 이 클러스터,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사는 모으고 명사 모으고 형용사 모으고 부사 모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안에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 나열해 보면 되게 웃기게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품사별 클러스터입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별로 도출이 잘 안 되면 유사단어를 막 모읍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 유사단어를 막 모아가지고 유사단어를 모은 그 위에 슈퍼셋, 그 위에 추상적인 상위 개념, 그걸 갖다가 적어서 상위 개념에 있는 단어와 이쪽 상위 개념 단어를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고요. 이쪽 상위 개념의 단어와 이 하위 개념에 있는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단어를 연결하면 또 문장이 도출이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품사별로 했던 거. 명사, 형용사. 명사 또 형용사 연결하면 또 단어가 나올 수도 있죠. 또 그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품사별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요. 유사 단어는 예를 들어서 돼지, 뭐 돈, 오메가3 뭐 이런 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 시켜서 했는데 이 매크로 워드하고 마이크로 워드, 이 슈퍼셋은 매크로 워드라고, 그 슈퍼셋 안에 있는 각 단어들 마이크로 워드라는데 매크로 워드하고 마이크로 워드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 그죠? 돼지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다이어트를 통해서 통합 발전 및 변화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내 캐릭터가 돼지 형상으로 변한다. 이런 것들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뭐 돈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경제 여건에 맞춰서 저가 및 고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하여 거기에 맞춤형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죠. 그래서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센텐스를 만드는 게
콜드 아이데이션 핵심이죠.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여러분 디지털 레버리징을 실습할 때, 현업에서 실습할 때 시간이 앞부분이 많이 걸린데도 이 부분이 잘 돼야 그 뒷부분이 수월하게 넘어가거든요. 대수님들이 이쪽에 시간을 많이 쓰시되 퍼실레이트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와 단어를 붙였을 때 정말 이렇게 되게 재미없는 또 획기적이지 않는 그런 센텐스가 계속 도출되어지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처음에 핫 아이데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다시 그렇게 시작하는 것들. 옆에서 퍼실레이터가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때 반복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고 키워드 도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핫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콜드 아이데이션을 갖다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적어 나가면서 보여주고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 뭐 이렇게 대화하면 또 그 아이디어에다가 또 붙여서 살을 붙이다 보면 또 기가 막힌 센텐스들이 나와서 그것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시나리오로 만드시는 게 콜드 아이데이션입니다. 이 장표를 보면 클러스터링 단어들을 모아서 그 위에 그 단어를 대표하는 그런 상위 개념의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 모습을 표로 보여줬고요. 이거 사실 실제로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 콘텐츠 스토리텔링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핫 아이데이션과 콜드 아이데이션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센텐스를 뽑고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핵심인데 핫 아이데이션의 특징 뭐였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키워드를 갖다가 내뱉듯이 그냥 뱉는 거고요. 그 뱉어진 그 많은 단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스토리텔링하고 단어를 만드는 것이 콜드 아이데이션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 컨텐츠 스토리텔링의 결과물이 뭘까요? 핫 아이데이션과 콜드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탁월한 전략이 나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 탁월한 스토리텔링 전략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진수인 기술을 찾아서 이 스토리와 이 컨텐츠와 맞는 기술을 찾는 단계. 그것이 바로 디지털 컨테이너입니다. 자, 디지털 컨테이너라고 제가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디지털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뭐죠? 우리 영어로 컨테이너는 이렇게 그릇, 용기를 말합니다. 자, 컨텐츠, 시나리오죠. 우리가 1단계에서 도출됐던 그 시나리오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는 게 그 그릇에 담는 단계를 디지털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 행동, ing 붙여서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하죠. 자, 제가 디지털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 컨텐츠, 여러분 컨테이너는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 컨텐츠 음식에 따라서 그릇이 변합니다. 어떤 그릇이 준비되냐에 따라서 그 음식 맛이 틀려지거든요. 똑같은 음식인데 여러분 냉면을 사기 그릇에 안 먹습니다. 사기 그릇은 보통 뭐 설렁탕 이런 거 먹죠.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 했던 그 컨텐츠가 도출되면 그게 적당한 기술, 그래서 그 기술 좋은 그릇을 찾아서 거기에 음식을 담는다 이런 뜻으로 디지털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썼어요. 컨테이너. 자, 디지털 팩트. 앞에 우리 강의할 때 디지털 팩트 좀씩 이야기했는데 디지털 팩트는 디지털 컨테이너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디지털 팩트는요, 그냥 뭐 쉽게 하게 디지털은 보통 기술을 이야기하고 팩트는 사실을 말하잖아요. 디지털 팩트. 그러니까 기술자, 그 엔지니어링, 기술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의 기술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 철저히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기술. 그게 디지털 팩트라고 합니다. 기술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메커니즘이라서 이렇게 기술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디지털 컨테이닝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마케터로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 어떤 특징이 있고 뭐가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게 디지털 팩트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어떤 청소기 있는데 이 청소기는 사이클론 방식의 뭐 진공 청소기로서 500W의 강력한 모터로 동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엔진 입장에서는 500W를 내기 위해서 그 안에 사이클론 방식, 그 사이클론 방식이 뭔지 엔진들은 잘 알 거예요. 근데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우리는 사이클론 방식이 뭔지, 뭐 일반 흡수 방식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500W, 이런 강력한, 쉽게 말하면 인문학적 표현하면 가장 흡수력이 좋은 진공 청소기입니다. 훨씬 강하게 흡입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게 디지털 팩트예요. 그래서 디지털 팩트는 뭐냐면 사이클론 방식도 아니고 뭐 500W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게 흡수해서 깨끗하게 방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팩트입니다. 자, 각 컨테이너의 사용자 중심의 팩트인 디지털 팩트를 잘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디지털 컨테이너 운영하는데 효과적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기술들의 디지털 팩트는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여러분 하다 보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할 때 처음에는 기술을 배제하지만 디지털 컨테이너부터 기술의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에 어떻게 개발되고 이건 필요 없지만 이 기술이 어떤 이점이 있고 우리한테 어떻게 이용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팩트의 시트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상당히 효과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VR 같은 경우는 VR의 특징, 그러니까 가상 세계로 완전히 이렇게 눈을 가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고 거기서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별 안 되도록 현실화적이다. 뭐 이런 디지털 팩트를 여러 개 적어 놓으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디지털 마케팅 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디지털 컨테이너 종류 상식적이죠. 기술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컨테이너는 당연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컨텐츠죠. 디지털 컨테이너에 있어서 하드웨어 컨테이너를 찾는 사고를 할 때는 하드웨어 특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 동작돼 있죠. 그걸 섞어서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대비 하드웨어 컨텐츠는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하드웨어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도 하드웨어죠. 요즘은 스마트 조끼 같은 거 있죠. 그건 하드웨어죠. 그죠? 뭐 스마트 장화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하드웨어죠. 그런 하드웨어의 특징들을 쭉 여러분 디지털 컨테이너 시트에다 잘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접목할 때 극대화되는 기술이 뭔지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릇 중 가장 큰 그릇이죠.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에 여러 가지 많은 하드웨어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면도 보면 하드웨어입니다. 디지털 컨테이너 하드웨어 컨테이너죠. 화면도 사실 뭐 크고 작고 뭐 크기에 따라서 고객이 느껴지는 게 틀릴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할지 3D로 넘어갈 수 있고 뭐 홀로그램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좀 적어 놓으시고 어떻게 융합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조도 센서, 근접 센서. 조도 센서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전면 카메라 앞에 이게 붙어 있는데 화면이 밝은 데 가면 밝아지고 어두운 데 가면은 화면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이게 조도 센서입니다. 그럼 조도 센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팩트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 스토리에 연결하면 이게 되게 극대화되는구나. 뭐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이 조도 센서가 그걸 발견해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데코레이션을 갖다가 좀 은은하게 뭐 바꾼다는 거 이것이 디지털 마케팅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하고 영합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접 센서, 뭐 제스처 센서, 지문 인식 센서, 하드웨어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하드웨어 컨테이너가 이렇게 많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이것도 하드웨어 컨테이너죠. 디지털 사이니지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강남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큰 기둥 같은 데 화면이 막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글자가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광고도 나오고 이런 걸 디지털 사이니지. 이건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죠. 보통 5개 광고는 화면이 변하지 않죠. 근데 요즘엔 디지털 사이니지 중에서 5개 광고지만 이렇게 화면이 변하게 되는. 요걸 어떻게 활용하면 디지털 마케팅이 잘 될지
아직까지 많은 사례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충분히 많은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컨테이너는 워낙 많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재미나 유튜브에 새로 나온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잘 한번 보시고 흥미삼아서 보시다 보면 많은 데이터가 쌓입니다. 많은 경험이 쌓이는 거죠. 자, 하드웨어 하나에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 VR도 있을 수도 있고 AR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구글 글래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지만 스마트폰이 손에 쥐는 거라면 구글 글래스는 이렇게 안경을 딱 쓰는 건데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게 SF 영화 보는 것처럼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고 말로써 조작하고 하는 겁니다. 요 안에 작동하는 뭐 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 디지털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컨테이너는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기획할 수도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컨테이닝은 하드웨어 컨테이너가 정해진 이후 그 하드웨어 컨테이너 위에 동작하는 여러 소프트웨어 중 도출된 1단계에서 만드는 컨텐츠 스토리텔링과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실제 백문이 불여의견처럼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딱 감을 잡으시고 이렇게 스토리텔링과 컨테이닝, 디지털 컨테이닝 하는 방법들을 몸에 이렇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컨테이너의 종류 뭐 VR, AR, SNS도 사실 소프트웨어 컨테이너입니다. 그죠? 하드웨어 컨테이너 아닌 하드웨어 안에서 동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앱을 소프트웨어 컨테이너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많은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중에 뭐 몇 가지만 볼게요. AR, 증강현실 볼게요. 이제 AR 컨테이너는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를 실제 물질에 비추면 우리 앞에 봤던 락타나 뭐 이케아 같은 앱이죠. 그 물체에 반응해서 디스플레이 위에 실제색과 다른 가상회계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A가 오그멘트, 증강, 붙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R 컨텐츠와 잘 들어맞는 컨텐츠는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앞에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나오면 요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AR 붙여가지고 AR이라는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붙여가지고 뭐 그런 디지털 마케팅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앱이 있었는데 뭐 스마트폰에 AR 기능을 켜가지고 상점에 갖다 대면 이 상점 안에 뭐 할인되는 게 뭐가 있고 어떤 물건이 팔고 뭐 이런 것들 길 찾으면서 사실 포켓몬고 같은 것도 AR이죠. 그래도 포켓몬고도 그 AR이라는 기술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탁월한 디지털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VR은 AR 같은 게 완전히 눈을 뒤집어 쓰고 실제로 그 가상세계에 빠져드는 거기 때문에 AR과 다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VR의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디지털 컨텐츠의 특징을 디지털 팩트 잘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AR과 틀리게 완전히 그 가상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할 때는 실제 생활 리얼 월드에서 경험할 때 위험한 그런 가상 체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볼케이노 화산이 폭발하는 그 가운데 한번 직접 경험해 보자. 뭐 IMAX 같이 뭐 경험한 것처럼 VR을 뒤집어 쓰고 경험했을 때 이것이 확실히 고객들한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런 거랑 결합했을 때 VR 같은 거는 극대화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나올 수도 있죠. SNS도 여러분 우리가 소셜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든지 페이스북 마케팅 이것도 페이스북이라는 디지털 팩트를 정리해서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디지털 컨테이너를 우리가 사용해서 디지털 마케팅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인스타그램 중에 그러니까 소셜 마케팅 중에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틀리게 사진 위주잖아요. 또 짧은 동영상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그 가운데서 스토리텔링과 연결해서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와 상품을 홍보하는 그 디지털 컨테이닝. 인스타그램에는 디지털 컨테이닝. 그 팩트 뭐죠? 디지털 팩트가 뭐죠? 사진 위주, 짧은 동영상 위주의 그런 디지털 팩트. 그걸 접목했을 때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의 상품이 극대화, 마케팅으로서 극대화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걸 갖다 정확하게 잘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에 맞는 컨텐츠가 나왔죠. 그 컨텐츠를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붙이죠. 그러면 1단계 나온 거는 철저히 인문학적인 컨텐츠가 나왔는데, 2단계 디지털 컨테이너를 통해서 기술을 붙이면 인문학적인 스토리와 기술이 융합돼서 결국 융합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이 융합 컨텐츠가 디지털 마케팅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 요까지 디지털 컨테이너까지 하면 거의 80% 이상의 디지털 마케팅이 다 됐다고 보는 거죠. 컨텐츠 스토리 통해서 나온 컨텐츠와 적정 기술 찾아서 붙인 이 디지털 컨테이너를 해서 나온 융합 컨텐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마케팅의 밑거름이 된 융합 컨텐츠입니다. 자, 우리 디지털 마케팅 방법론이 디지털 레버리징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컨텐츠 스토리를 통해서 도출된 인문학적인 컨텐츠와 스토리텔링이죠. 두 번째 단계인 디지털 컨테이너를 통해서 적정 기술을 나열해서 붙여서 새로 나온 이런 융합 컨텐츠. 요게 되면 요까지 거의 디지털 마케팅의 초소에 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융합 컨텐츠를 만든 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시나리오가 이 고객들에게 얼마큼 감동을 주는가. 우리 앞에서 했던 디지털 임팩트. 얼마만큼 많은 디지털 임팩트를 주는가를 예측을 해서 많은 스토리텔링 중에 가장 좋은 거 몇 개를 뽑아서 기획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융합 컨텐츠가 나왔죠. 융합 컨텐츠가 사용자에게 전달됐을 때 사용자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그거는 세상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숍 그룹에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는 것을 ing를 붙여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가 사용자에게 전달됐을 때 사용자가 경험하는 것이 처음에서 세웠던 그런 목표와 부합하는지, 사용자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서 제일 좋은 융합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고객이 이 융합 컨텐츠를 딱 받아들였을 때 느껴지는 거고 경험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미래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품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4명에서 5명의 테이블 이렇게 그룹을 보통 3테이블로 해서 15명 정도 이렇게 워크숍을 같이 디지털 레버리징 하면 그 안에서 1단계, 2단계 통해서 나왔던 그런 시나리오, 융합 컨텐츠를 가지고 이것이 정말 고객이 이걸 딱 접했을 때 이거 정말 괜찮네. 야, 이건 아니다. 서로서로 품평해서 번호를 매깁니다. 0점부터 10점을 줘서 그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쭉 이제 학문적으로 좀 보니 심리학적인 부분, 심리학과적인 어떤 논문을 좀 제가 많이 인용을 해서 이걸 적었는데 상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감정, 생각 이런 거하고 다 우리 인간의 느끼는 거랑 많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희노애락, 오구역 이런 게 있잖아요. 긍정적인 것들은 희락,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들 감정은 노가 있고 그죠? 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긍정적인 영역, 당연히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하고 융합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기획자가 디지털 레버리징을 통해서 고객에게 접근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당연히 긍정적인 희락 부분이죠. 락타 같은 경우도 디지털 익스피리언싱을 예측해 보면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게 기쁘고 감동된다. 락이죠. 그죠? 희 이런 것들이 그죠? 사용자가 느낀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좋은 효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디지털 마케팅 컨텐츠 만들 때 이런 긍정적인 걸 합니다. 락타도 긍정적인 기쁨, 설렘, 희락 쪽이죠. 자,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면은 오구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디지털 익스피리언싱이 디지털 마케팅을 쓰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건데 어때요,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VR 같은 그 디지털 컨테이너를 써서 당신이 이런 것들 잘못했을 때 어떤 디지털 마케팅 효과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아프거나 엄청나게 두렵거나 엄청나게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컨텐츠가 실제로 약간 말장난 같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그게 두려움을 주거나 나쁜 것을 미리 경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보통 교육에 많이 쓰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갖다 느껴졌을 때 이런 부정적인 요소도 디지털 마케팅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감정뿐만 아니라 감동도 디지털 익스피리언싱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감동과 감정 비슷할 수 있지만 감동은 조금 틀리죠. 또 마음, 욕망, 좋아함 이런 것들을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에 점수를 매겨서 좀 더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고 소비자가 이런 것들 좋아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가장 점수 높은 것들을 도출하는 것. 자, 이것이 디지털 익스피리언싱입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